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경제TV에서 수익을 말하다를 진행하고 있는 함지환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주식이 됐든 뭐 코인이 됐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뭐 부동산이 됐든 선물이 됐든 정말 한 해 대박 나시길 기원하시면서 이번 강의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 생과계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트코인이 이제 왜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배경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일각에서는 10만 불 이상 올라갈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 분석도 이제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이제 반감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반감기, 그죠?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반감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서 다시 이제 사용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유명한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레이 달리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투자사들도 이제 비트코인을 하나의 그런 포트폴리오로 넣을 만큼 그만큼 이제 금의 새로운 대체 수단, 금의 새로운 안전 대체 수단으로 이렇게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여러분들 가격이 조금 약간 메리트가 제가 보기엔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사실 때 계속 그냥 비트코인 한 종목만 몰빵하자 이게 아니고요. 비트코인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 투자에서 가장 승리자는, 그죠? 특히 현물 투자에서 가장 승리자는요, 떨어질 때마다 조금 사모으시는 게 나중에 이게 스노우볼처럼 크게 복리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은 같이 비트코인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인을 제가 차트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일단 크게 좀 확대를 해볼게요. 지금 과거에 2020년 그러니까 10월부터 2020년 10월이면은 자 언제냐면은 자 요때입니다. 이때부터 자 이거를 자 너무 복잡하니까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2020년 7월이니까 자 요때입니다. 요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가격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10,000불 정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요렇게 지금 거의 한번 횡보를 해주고 요런 식으로 좀 올라갔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부분 있죠. 요 자리.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 이제 이 충분한 가격 조정이 있고 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마 이때 이제 뭐가 나왔냐면 도지코인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그 이제 테슬라 계속 나와가지고 이제 트위터로 뭐 비트코인은 올라갈 것이다, 비트코인이 뭐 얼마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때 이제 나왔던 것이 뭐 도시코인이 뭐 이제 새로운 코인들을 뭐 대체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이제 밈 코인들이 한창 또 부흥을 하는 시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때는 아마 대부분의 개인들이 이제 광기가 좀 이제 코인에 많이 좀 쌓여 있는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이 좀 있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무엇이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리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한 번은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을 때 이 고점 대비 이 저점까지 조정 폭이 지금 54% 정도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4%라는 얘기는요 거의 이제 속된 말로는 약간 반토막 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가격의 메리트가 없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에 대한 대체 수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가격은 진작에 이렇게 떨어졌을 거예요. 진작에 떨어져서 10,000불 미만으로 이제 곤두박질 쳤겠죠. 근데 이 자리에서 충분히 이 거래량에 대한, 그죠? 이 매물대가 굉장히 탄탄하게 좀 받쳐주면서 결국에는 30,000불을 지금 저점으로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이 나왔죠. 자,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들은 이제 어디서 보냐면 이 자리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본격적인 상승 시작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는 좀 큰 구간의 박스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 구간의 박스권. 자, 저는 뭐 엘리어트 파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엘리어트 파동을 대입해가지고 뭐 언제 어떻게 정확하게 올라갈 것인지를 예측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자, 현재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박스권 있잖아요. 이 박스권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박스권이 여러분들 형성이 된다면 이게 무조건 나쁜 시장이 아니라 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성숙해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에 이 시장 자체가 그냥 하나의 튤립 버블처럼 그냥 광기에 여린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시장을 만들 필요가 없이 그냥 올라갔다가 일렬로 쫙 올렸다가 갑자기 떨고는, 네, 이런 식으로 아마 코인을 좀 만들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명 인사들 있죠. 여러 유명 인사들이 이제 비트코인은 하나의 대체제로서, 그죠, 금의 대체제로서 인식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지금 이제 세계 헤지펀드 대부라고 하는 레이 달리오도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비트코인은 하나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기능할 것이다. 그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는 앞으로는 헤지펀드지만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뭐 투자은행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골드만삭스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미국 정부, 그죠? 미국 정부를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각국의 정부가 이제 비트코인을 하나씩 사 모으게 되는 그런 기현상도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뭐 단순하게 몇 년 뒤에 이렇게 딱 될 것이다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형태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비트코인을 그 단순하게 나 이걸로 대박 날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여러분들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목 화폐에 대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지금 여러분들 미국이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어떻게 보면 법정 통화,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가 지금 전 세계적인 법정 통화잖아요. 근데 미국 정부가 아마 대놓고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 비트코인을 사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달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중국 정부가 계속 비트코인을 아예 규제를 하면서 아예 비트코인의 매매 자체를 아예 금지시켜 버렸던 이유도 뭐냐면 왜냐면 위안화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비트코인 아예 밴시켜 버렸죠. 근데 그것은 그냥 중국 당국의 그냥 하나의 이슈에 불과하고 중국 이외에 전 세계적인 국가들은 다 이제 비트코인을 하나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그냥 이렇게 차트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로고 차트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자 현재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현재 가격이 46,130불이긴 해요. 46,130불. 네, 맥시멈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30,000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 자리까지 오게 되면 무조건 여러분 사셔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전반적인 큰 그림은 이렇게 아마 흘러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 정확하게 가격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아직은 좀 힘들어. 왜냐면은 위에 뭐가 많냐면 단기 매물대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왼쪽 어깨, 그 다음에 가운데 머리,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지는 흐름을 좀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근데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맥시멈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30,000불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취하셔야 되는 포지션은 무엇이냐면 조금씩 사 모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물을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일봉으로 딱 체크를 해보시면 일봉으로 이런 식으로 일봉상 하루에 1%에서 3%씩 빠질 때마다 여러분들 그때 조금 사 모으시는 거예요. 자,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가격이 이렇게 수렴하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 근데 제가 보기에 전고점은 돌파할 것을 확실하게 저는 올해 안에 무조건 돌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68,000불인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안에는 웬만하면은 좀 돌파를 나오지 않을까 강력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추세선 기준으로 한번 좀 분석을 해보면, 자 지금 요거를 캔들로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추세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삼각수렴 형태의 캔들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요게 저점은 올라가고 있고 고점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요 자리가 하단으로 돌파가 나온다면은 한번 패닉셀이 한번 나오게 할 거예요. 자, 근데 패닉셀이 나온다고 하면 정말 좋은 건 무엇이냐면 일단은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저렴하게 조금 여러분들이 사실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알트코인들은 솔직히 약간 기술적인 분석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추세의 이탈, 그 다음에 눌림목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실 것이 아니라 만약 투자를 하실 거라면 여기다가 너무 기술적 분석에 대한 그런 이견을 많이 집어넣으시면은 오히려 머리가 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하나의 흐름으로만 좀 보시면 제가 보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횡보하면서 떨어질 거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지금 이제 중요한 자리입니다. 만약에 이 44,000불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단기적인 패닉셀이 나올 수가 있어요. 3만 불 정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럼 이때는 이제 알트코인이 이제 무너지겠죠. 자, 근데 이 자리가 만약에 뚫린다면은 지금 저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점이 점점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릴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전고점을 향해서 한 번 정도는 또 이제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는 비트코인이 어디로 갈지는 명확하게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일단 큰 추세로 봤을 때는 박스권이 형성을 했다. 자, 박스권은 웬만하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변동성이 큰 박스권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 박스권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장이 점점 성숙해지고 있다. 그죠? 시장이 점점 성숙해지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일어나는 하나 일련의 과정일 뿐이다. 그리고 삼각수렴 형태의 이탈이 나온다 하더라도 3만 불까지는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다시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면 전고점 7만 불 정도를 그냥 가볍게 제가 보기에는 좀 이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피보나치의 하나의 관점으로 본다면 자, 전저점 기준으로 6만 지금 8,000불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하나의 지금 크게 올라갔던 상승의 대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게 지금 박스권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요게 상승 사각형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본다면요. 크게 본다면 이런 패턴이고요. 지금 현재 요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타겟가인 10만 불 언저리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가격을 지금 보시면 10만 8,300불 정도. 요게 이제 1차 목표가가 됩니다. 근데 이 자리가 만약에 뚫린다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17만 불, 23만 불까지. 아마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격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 가격이 이 자리가 바로 이제 어떤 패턴이냐면 사각형 패턴. 이미 상승 깃발형 패턴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패턴.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이 전고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가볍게 자 10만 불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이 10만 불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한번 조정 이후에 자 뭐 17만 불, 23만 불까지. 근데 23만 불까지는 조금 올해 안에 힘들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을 아마 할 겁니다. 꾸준히 우상향을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떨어지는 족족 저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매입을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제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을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 증시 나스닥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좀 개괄적으로 나스닥도 어느 흐름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나스닥도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냐면 상승 추세예요. 지금 이렇게 나스닥도 지금 계속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금 기존에 이렇게 올라갔던 거 보이시죠? 2020년부터 해서 지금 2021년까지 완전 슈퍼 랠리를 한번 펼쳤죠. 올라가고 나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니까 이 전고점 부분에 이 저항선 있죠. 이 저항선을 살짝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네,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딱 이 포인트가 이 자리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고점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근데 이 지지선 있죠? 15,500포인트. 근데 이 자리가 굉장히 강력한 제가 보기에는 지지선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11월 달에 한번 돌파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약간 지금 조정을 좀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더 올라갈 것이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일단은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이 추세선, 이 삼각수렴의 추세선을 이탈했지만 다시 한번 15,527포인트 요 자리까지 한번 조정을 좀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의 패턴들을 계속 이제 우리가 답습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지 않나. 그래서 계단식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기엔 볼 수가 있다. 자, 근데 계단식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이 이 거래량을 통해서 이 매물대 분석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자, 이거를 체크를 좀 해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하나, 둘, 셋. 자, 지금 이 자리 있죠. 지금 15,950포인트. 여기가 지금 무슨 자리냐면요. 1차 지지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올라갈 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갈 때 여기가 2차 지지선이 되겠죠. 자, 근데 현재 이렇게 좀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가 만약에 뚫렸으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15,900포인트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 주봉상으로 만약에 돌파가 나왔다고 한다면 아마 한 번쯤은 좀 크게 조정을 주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했죠. 돌파하지 못하고 꼬리를 남기고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15,900포인트 미만으로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래도 나름대로의 횡보 보합이 있을지언정 여기서 더 떨어지기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올라가는 포인트 있죠. 올라가는 포인트, 자, 올라가는 포인트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자, 전저점을 찍으면서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가 현재 이 자리가 만약에 뚫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새로운 또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또 튕기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요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나스닥이 이제 뭐와 연관이냐면 애플과 테슬라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죠? 애플과 테슬라,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뭐 알파벳도 있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애플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 애플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고점이 높아지고 있고 저점이 이런 식으로 높아지면서 자, 기존에 이 고점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제가 보기에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자,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아마 제가 지지난주인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애플에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신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또 새로운 하나의 모멘텀이 형성이 될 거다. 근데 지금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약간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이게 이제 엔딩 다이아고널 패턴이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추세가 나왔다가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서 추세선을 이탈했다가 이렇게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떨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 보실 때는 지금 이 자리 있죠. 지금 여기서 바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 이것보다는 이 자리 있죠. 다음에 지지선 그러니까 148불에서 150불 정도까지 일단 떨어지는 거 먼저 확인을 하시고 이 자리에서 충분한 조정이 이루어지느냐 그런 것도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좀 보시고요. 자, 애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한번 변동성을 통해서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자, 이 변동성을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가 또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지금 이 자리 우리가 이 변동성이 나올 때 중요한 것은 언제 들어가냐, 그죠? 언제 내가 매수를 들어갈 것이냐 그게 가장 제가 보기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볼 때 자, 보세요. 자, 지금 현재 애플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자리가 지금 주봉이잖아요. 주봉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1시간이나 아니면은 뭐 4시간 아니면 9시간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시간 봉으로 주로 이제 보는데 주봉상의 상승이라면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조정 국면에 나올 때 그죠?
이런 식으로 조정 국면. 자, 이 조정 국면이 나올 때 이런 자리가 이제 본격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매수 자리가 된다.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올 때, 조정이 나올 때, 조정이 나올 때, 조정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는 국면에 우리가 매수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때 주봉상 이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를 했었을 자리가 언제냐면은 대략 한 11월 22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죠. 그러니까 161불 정도에 만약 여러분들이 눌림을 통해서 매수를 들어갔다면 지금 한 15% 정도의 상승세를 수익을 냈을 겁니다. 자, 지금 가격 변동성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를 했을 때도 과거에 이 자리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럼 1시간 봉으로 우리가 체크를 했을 때, 자,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네, 이럴 때 이제 매수를 들어가 주시는 거죠. 아니면은 좀 떨어졌을 때 저점에서 이렇게 매집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매집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에 이랬던 전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봉상 이렇게 본격적인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추세가 올라가는 건 자명하지만 만약에 깨진다 하더라도 밑에 158불 정도까지는 한 번쯤은 약간의 조정을 주고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좀 저희가 분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슬라. 자, 테슬라도 지금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자, 여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 자리. 자, 현재 지금 가격 변동성이 어떻게 됐어요?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저점이 지금 높아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전형적인 거래량을 갱신시킬 때, 그래서 거래량 갱신시키면서 추세가 나올 때 패턴이 다 이런 패턴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저가에서 매수를 들어가기 정말 최적인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자, 이거가 지금 주봉상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자, 4시간. 지금 4시간인 상황에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죠? 1차적으로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우리가 본격적인 저점에서 눌림으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바로 이런 자리가 되겠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눌림목 기준으로 한번 매수를 들어가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가격이 912불이니까 약간 떨어진 1000불 정도 미만까지 떨어지면은 한번 분할로서 접근을 제가 보기에 해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미국 증시와 그 다음에 여러 종목들을 좀 분석을 좀 해봤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비트코인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코인들이 좀 많잖아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비트코인만 투자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제가 보기에 10명 중에 9명은 다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건데, 아마 알트코인들이 지금 어떻게 우리가 또 반응을 좀 볼 것인지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일단은 추세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승이든 하락이든 추세가 먼저 나오고, 그 안에서 이제 눌림목을 잡아서 들어가는 제일 안전한 방법을 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알트코인들도 좀 몇 가지 같이 분석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알려드리는 그 눌림목을 들어가는 방법, 우리가 타임 프레임을 활용을 해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종목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자, 이 ICP라는 종목, 그 다음에 뭐 여러 종목들이 있죠.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분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바로 저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성이라고 하는 지표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가격 변동성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 아래에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 지표가 있는데, 볼린저 밴드처럼 비슷하게 지표가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변동성 지표입니다. 변동성 지표. 그러니까 변동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자, 변동성이 무엇이냐면 추세가 조용하다가, 그러니까 박스권이죠. 조용하게 횡보하다가 갑자기 변동성이 딱 터지게 되면서 추세가 위든 아래든 강하게 나오는 게 바로 변동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커졌다, 변동성이 작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졌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위든 아래든 추세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ICP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빨간색인 경우 있죠. 이 빨간색 경우는 이제 변동성이 무슨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이렇게 꺼진 구간이니까 사실 여기서는 우리가 매매를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어디서부터 매매를 진행하시냐면 이런 식으로 밑에 초록 색깔 세마선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가 뭘 체크하냐면 지금 우리가 4시간을 본 거잖아요. 4시간을 본 거니까 여기서는 뭐 이제 우리가 눌림목을 볼 때 뭐 15분봉을 보신다든지 하시면 돼요. 뭐 15분이나 5분봉 기준으로 보시는 건데 자 요거를 이제 노란 색깔로 표시한 부분이 있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눌림목을 보고 들어가는데 자 저 분봉을 조금 작게 해서 자 요 자리부터 눌림목을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변동성이 활성화됐구나. 그러면은 자 5분은 조금 작은 것 같고 한 15분 기준으로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5분 기준으로 같이 보도록 하면 이런 식으로 추세가 좀 뭐하고 있죠? 이렇게 계단식으로 좀 뭐하고 있나요?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제가 노란 색깔 표시한 게 무엇이냐면 방금 전에 4시간 봉의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됐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15분 봉으로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 자 15분 봉에서 우리가 알고 차트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다가 약간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이 보라 색깔이 무슨 구간이에요? 보라 색깔이 바로 이제 이 매물대가 되는 겁니다. 자, 보라 색깔이 이제 무슨 구간이다? 많은 거래량이 몰려있는 많은 상승 거래량이 많이 몰려있는 매물대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가 바로 이제 본격적인 집중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 아니면 이런 자리가 바로 이제 집중적인 매수 타점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저점에서 들어간다면 아마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거의 한 37% 정도의 수익권이 나왔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수익을 내기가 쉽겠죠. 자, 어떤 것만 보시면 돼요? 4시간 봉의 가입 변동성이 활성화됐던 부분만 우리가 체크를 해서 보시면 된다. 뭐 여러 가지 변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4시간을 보면은 15분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1시간을 보면은 5분을 보는 건데, 보통은 이제 4시간으로 많이 보니까 4시간 기준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장기적인 투자를 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 변동성을 좀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올라가는 종목 위주로 한번 좀 분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링크라는 종목도 자 여기서부터 이 변동성이 어떻게 됐죠? 이런 식으로 활성화되고 있죠. 자 언제부터요? 날짜가 1월 4일부터. 자 1월 4일부터니까 여기서부터 상승. 그러면 우리가 이 15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언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눌렀을 때. 근데 우리가 이거를 살짝 눌렀을 때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걸 어떻게 하냐 볼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자 캔들이 연속으로 3개가 나올 때, 자 캔들이 연속으로 음봉 캔들이 3개가 나올 때, 그 다음에 거래량이 증가했다가 감소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거래량이 증가했다 감소했던 그 고가, 음봉이라고 하면 시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 구간을 어떤 양봉이 돌파가 나올 때, 그 구간이 바로 이제 눌림목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체인링크라는 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죠? 이런 식으로 음봉이 연속적으로 몇 개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나왔죠. 자, 9개 나왔는데 여기서 거래량을 잘 보시면은 거래량이 증가했다 감소됩니다. 자, 거래량이 증가했다 감소되는 이유는 뭘까요? 자, 거래량이 증가했다 감소하는 이유 뭐냐면, 자 떨어지는 거래량이 처음에는 100만 나왔다가 그 다음에 500 나왔다가 그 다음에 1000 나오게 되면 떨어지는 거래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투매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점점 크게 나오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거래량이 처음에 100 나왔다가 그 다음에 300 나왔다가 그 다음에 100 나오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래량이 그만큼 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힘이 점점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추세가 당연히 반등이 나오겠죠. 그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체인링크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산 형태 캔들, 즉 이제 산모양 캔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그림이 나온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이 구간에서 뭘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 시가를 체크하는 겁니다. 시가를 체크하셔서 이 시가를 뭐 했을 때, 양봉으로 돌파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때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죠, 매수를. 그래서 이렇게 이 밑에 보라색깔 매물대가 뚫릴 때까지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손절 라인은 3% 정도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올라간 건 얼마나 올라갔어요? 올라간 거는 지금 고점까지 한 15% 정도의 수익 구간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추세도 중요한데 이렇게 변동성도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이 변동성은 딱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추세의 움직임을 파악을 해서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 새로운 이 눌림목을 잡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미나라는 코인도 지금 현재 상승 방향 활성화되고 있죠. 그럼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여기서부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월 5일 새벽 1시부터 가격 변동세라고 하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떨어질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이죠. 떨어질 때 어떻게 돼야 돼요? 떨어질 때 이런 식으로 종가가 연속으로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의 증가 감소. 자, 그럼 우리 거래량이 증가했던 부분, 그 다음에 감소했던 부분에 뭘 체크한다? 이 시가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가를 돌파했을 때 이 시점에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줬다가 결국에는 내가 10%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고 약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알트코인들이 다 지금 불장이에요. 보세요. DYDX, 이것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은 요게 이제 활성화가 된다면 한 번쯤은 또 매수를 좀 들어가 보는 것도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조금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를 잡으시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종목 하몬이라는 종목도 지금 현재 1월 2일부터 이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를 했었죠. 이 자리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위에까지. 자, 그럼 우리 이 자리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4시간 봉이 지금 가격 변동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상승 방향 활성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뭐 할 수가 있냐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5분 봉 기준으로 해서 눌림목을 잡는 겁니다. 15분 기준으로 해서 눌림목. 그러면 우리가 연속으로 뭐가 나올 때? 연속으로 캔들이 떨어질 때. 자, 연속으로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질 때, 이런 식으로 떨어져 줄 때.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연속으로 떨어지면서 추세가 나왔던 부분이 어느 자리냐면 이 자리입니다. 지금 이 고가를 체크해 볼 수 있죠? 여기가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눌림목이 되는 겁니다. 눌림목. 그래서 이 자리를 이탈했을 때, 이때 본격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저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부터 고가까지 8%. 그 다음에 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떨어져 준다면 이런 식으로 자 추세가 나오게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연속적인 하락이 나온다. 연속적인 하락. 그럼 이 자리부터 뭐 하시면 돼요? 이 자리부터 이 자리를 돌파했을 때 매수를 들어가서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한 4%. 그 다음에 저가까지는 몇 프로 정도예요? 저가까지는 이게 뚫리면 3%, 올라가면 4%. 근데 고가까지는 거의 한 10%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중요시 보셔야 될 거 무엇이냐면 일단 시세 초입 때 들어가셔야 돼요. 시세 초입. 자, 지금 칠릿이라는 종목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막 또 이제 상승세가 또 시작이 되는 포인트예요. 그러면 지금 상승세가 시작이 될 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상승 활성이 되면은 여기서 뭘 찾는 거예요? 이제 눌림목을 찾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떨어지면은 조정이 나오겠죠? 이때 다시 한번 들어가 주시는 그런 포인트를 제가 뭐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변동성 매매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자 4시간 봉을 볼 때 이런 식으로 아예 애매한 구간에 진입을 하지 않는다. 그죠? 이런 애매한 구간, 그러니까 즉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구간 있죠? 이런 구간에는 아예 여러분들 진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아예 떨어지면서 추세가 이렇게 급락이 나올지언정 이런 구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매도로 들어가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추세가 아예 빨간색인 상황이 있죠. 이런 식으로 아예 추세가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추세가 무슨 구간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횡보, 보합, 박스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매매를 하진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또 여러 종목이 있는데 아까 ICP라도 같이 봤고요. 뭐 알고랜드. 자, 이 종목도 뭐 가입 변동성이 활성화됐지만 중간에 꺼졌잖아요. 왜 꺼졌냐면 이 자리거든요. 이런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15분봉으로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제 거래량이 연속적으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 돌파했을 때 아니면 눌림목이 지금 여기 한 번 더 나왔죠. 하나, 둘, 셋. 이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제 매수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은 여기서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짧게 손절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시간 봉의 추세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 기법의 좋은 장점 무엇이냐면 일단 손익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손익비가 좋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손절이 안 날 수는 없죠. 손절이 안 날 수는 없지만 손절을 최소화시키면서 익절을 조금 길게 가져가는 그런 포인트 여러분들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랜드 같은 종목도 살짝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것도 좀 어느 순간 좀 다시 진정을 하고 나서 추세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좀 그려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현물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시 보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일단은 추세가 그죠? 추세가 나오는 종목이냐, 추세가 나오지 않는 종목이냐. 어차피 종목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인이 뭐 종목이 많으면 뭐 수백 가지가 될 텐데 이 종목이 많은 걸 우리가 어떻게 다 분석을 하냐, 그죠? 분석하는 방법은 일단 추세가 나온 것만 일단 우리가 집중해서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팬텀 같은 종목도 현재 봤을 때 이 가격 변동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활성화돼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종목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가격 변동성이 꺼져 있으면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이 자리 있죠. 1월 2일 5시부터 현재 지금 추세가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볼 때 자, 방금 전에 제가 4시간 봉으로 봤으니까 활성화를 했을 때 구간을 체크를 해본다면은 이 자리 있죠. 이런 식으로 살짝 눌렀을 때, 자, 음봉 형태의 매산이 나왔을 때, 자, 연속적으로 뭐가 나와줘야 돼요? 떨어져줘야 되죠. 연속 떨어지면서 종가가 높아야 됩니다. 보세요. 지금 이런 자리 있죠. 하나, 둘, 셋. 이런 자리. 지금 보시면은 이 고가를 다 뚫어야 되는데 고가를 돌파했던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요. 이 자리입니다. 여기.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이 자리에서 뭐 들어가는 거예요?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 들어갔다가 자, 손절을 어디서 하시는 거냐면 자, 여기서 한 3%. 그러니까 들어갔어요. 근데 3% 정도 올라갔을 때 이 자리 짧게 자르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올라가면 다시 올라갔다가 살짝 떨어져 주면 이때 뭐 하시는 거예요? 이때? 자, 이때도 마찬가지 조정폭. 그 다음에 이때도 마찬가지 조정폭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음봉이 연속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2개가 나온 거죠? 3개가 나오면서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거래량이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증가했다가 감소.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증가했다가 감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래량이 증가했다 감소하는 포인트이죠. 이 자리를 체크를 해서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방금 전에 봤던 이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수익 구간이 대략 한 13% 정도의 수익 구간이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알트들이 다시 반등하는 장이긴 해요. 자, 반등하는 장이긴 한데 자, 지금 CRB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1월 2일 1시부터 시작을 했다. 그죠? 1월 1일 1시부터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럼 이때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이냐면 자, 15분봉으로 본다 그랬죠? 15분봉으로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짝 조정했다가 떨어질 때 이 자리
그 다음에 살짝 조정을 주면서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연속적으로 증가했다 감소 이 자리. 자, 그 다음에 거래량이 연속적으로 증가했다 감소 이 자리. 자, 지금 최근에 뚫었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뭐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겠죠. 지금 거의 고점까지 얼마나 올라갔어요? 한 5% 정도. 자, 손절 라인은 4%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손익비가 엄청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익비가 좋으려면은 우리가 추세선을 뚫었을 때 아니면은 저점에서 뚫었을 때 한 5% 미만으로 떨어지는 게 손익비가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자, 손익비가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꽤 좋아요. 이 자리. 아래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2%. 그럼 이건 손절하게 되면 한 3% 정도밖에 손절이 안 돼요. 대신에 올라가는 거 있죠. 올라갔을 때. 지금 이 자리. 여기서는 저점에서 이렇게 뭐가 나와줘야 돼요?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부분. 이런 자리. 이렇게 체크.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체크.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매수를 좀 들어가 보시면 제가 보기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고점까지 한번 1차 타겟팅을 본다고 한다면 한 8%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 추세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대략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를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시면 된다. 자, 가변이 만약에 꺼져 있다면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현재 이제 이미 나와 있는 추세 말고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몇 가지 좀 같이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비체인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현재 요거를 좀 같이 추세를 좀 보도록 한다면, 자, MACD를 좀 추가를 해볼게요. 자, MACD를 보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추세선을 잇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횡보 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천천히 한번 조정을 줬다가 다시 한번 추세선을 이탈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제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지금 이 코인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 충분한 조정을 좀 거쳤습니다. 충분한 조정을 거치고 나서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이런 식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형태예요. 근데 지금 현재 추세선을 돌파를 했죠. 이 룬이라는 코인.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한번 좀 조정을 줬다가, 그러니까 준다 하더라도 요 밑에까지 살짝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맥시멈 떨어진다면 한 5% 정도. 근데 아마 앞으로는 좀 올라가는 그림을 좀 그려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룬이라는 것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있겠죠. 에이다 같은 경우는 많이 보시죠. 자, 에이다 같은 경우도 많이 보시는 상황인데, 에이다는 약간 더 횡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아직은 많이 없습니다. 자, 지금 자, ABAX라는 코인, 요거 천천히 지금 조정을 좀 주고 있는데 아마 요 추세선 있죠. 요 자리를 돌파하면은 한 번쯤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요 저항대가 지금 113불 정도에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한 번쯤은 추세선을 좀 이탈하는 걸 확인을 해보시고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추세가 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돼요. 자, GKC 같은 종목, 이거 제가 보기에는 바닥을 좀 찍었다고 좀 보여지는데 현재는 가격 변동성이 지금 이렇게 꺼져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저가 부분에서 한 번쯤 이렇게 바닥에 나온다, 이렇게 바닥에 나오고 나서 이런 식으로, 자, 고점이니까 추세선이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깨진다면 지금 어떤 패턴이냐면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점을 깨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 싶고 아마 상승으로 좀 이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이 자리가 깨진다고 한다면 단기간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큰 추세 하락 구간이 이 자리니까 그래도 여기 위에
위 저항선까지니까 12% 정도까지는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이 자리가 뚫린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또 올라가 주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네, 이 자리. 그러니까 지금 156달러 부근에서 다시 한번 좀 크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추세선을 이탈하는 걸 잘 보시면 제가 보기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디센트럴랜드 이것도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미 좀 추세가 이탈한 자리가 대략 이쯤이에요. 이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기에 한 번 정도는 좀 조정을 좀 주지 않을까 싶고요. 자, 여러 종목들을 같이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루나도 요때 횡보한 이후에 좀 많이 올라갔었죠. 솔라나. 자, 지금 이제 이 종목 오디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볼린저 밴드가 가격 변동선에 벗어났다는 얘기는 조정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간다면 자 언제 들어가셔야 되냐면 지금 당장은 좀 그렇고요. 한번 살짝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지금 추세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이 고점과 고점에 추세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지금 추세가 아직까지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렇게 조정을 좀 주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까지 같이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 일단은 뭐 비트코인이 됐든 여러분들 알트코인이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만 불 정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전고점이 7만 불 정도니까 약간 그 위아래에 그 횡보 구간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죠. 횡보 구간에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성숙해졌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횡보하는 구간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많이 무서워하지 마시고 저점에서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제가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 투자 방법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그러니까 변동성이 활성화를 했을 때 구간을 타겟팅을 해서 그 구간에만 우리가 눌림목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제가 보기에 안전한 방법입니다. 왜냐면 알트코인 같은 경우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종목이 뭐 많게는 뭐 100가지가 넘기 때문에 올라가는 구간 혹은 떨어지는 구간을 타겟팅해서 그 구간만 짧게 먹고 나오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수익을 좀 많이 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코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석을 좀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